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 제네시스 GV80 쿠페, 그 중에서도 올블랙으로 한껏 멋을 꾸민 블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멋있게 포스 있는 또 블랙 컬러의 국산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맛을 잘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제네시스 측은 단순히 검정색으로만 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차를 소개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또 특징과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GV80 쿠페 블랙,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내외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모습입니다. 기존의 크롬 도금으로 채워졌던 건 전부 다 블랙으로 꾸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 그릴, 그리고 공기흡입구 주변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온통 다 검정색으로 칠해 놓았고요. 램프 안쪽을 채우고 있는 부분도 전부 다 블랙입니다. 심지어 제네시스 엠블럼까지도 아주 무광 블랙으로 고급스럽게 처리를 해 놓았죠. 옆모습도 제네시스 GV80 쿠페 블랙만의 특징 을 온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저는 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2인치 사양인데 역시나 검게 물들였죠.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휠캡 중앙에는 온전히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플로팅 형태의 캡이 씌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죠. 그리고 팬더에는 이제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어요. 9줄짜리의 램프, 그리고 이런 장식의 느낌까지도 전부 다 차체 컬러와 매끈하게 칠해져 있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의 형상이라든지 도어 손잡이, 사이드 미러, 그리고 각종 윈도우 몰딩, 필러까지도 온전히 블랙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는 쿠페답게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 라인까지 어우러져서 상당히 포스 있는 모습을 잘 풍겨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컬러 정확한 명칭은 비크 블랙입니다. 비크 블랙은 현무암 모래사장으로 유명한 아이슬란드 비크 지역에서 색상명을 따왔다라고 해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도료에 사용되는 펄과 다르게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유리 안료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영롱하고 아주 멋있게, 그리고 빛의 영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블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햇빛에 비추는 이 블랙 패턴을 보면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그런 검정색이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뒤태, 특히 이 제네시스 엠블럼 형태도 온전히 무광 블랙으로 꾸며 넣었는데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단번에 들게 하고, 이렇게 스포일러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조금 더 치켜 올라가 있는 듯한 트렁크 라인과 이 위쪽의 루프 스포일러까지도 블랙과 너무 원톤으로 잘 어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머플러 주변도 온통 블랙으로 꾸몄고요. 이런 장식이라든지 후진등 주변의 다이아몬드 패턴 역시도 온전히 블랙으로 꼼꼼히 다 칠해 넣었습니다. GV80 쿠페 블랙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온통 다 블랙의 향연으로 아름답게 꾸며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 스티어링 휠을 중심으로 대시보드 센터 페시아 형상에서 느껴질 수 있는 블랙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드의 결 형태도 그냥 염색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두운 계열의 나무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약간 물결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가죽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질 좋은 블랙톤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통풍구 주변의 몰딩 라인, 공조장치나 센터 터널 정중앙을 흐르는 이런 파이핑 라인도 온통 다 블랙으로 처리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검정색으로 칠한 게 아니라 살짝 유광 블랙 톤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버튼류의 모습들, 그리고 정중앙에 위치해져 있는 이 조그 다이얼, 콘솔, 이 크리스털 장식과 이 안쪽을 채우는 부분도 또 다른 형태의 검정색이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위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조그 셔틀은 또 다른 블랙 형태의 유리 안료로 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블랙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컵홀더 주변에 이런 라인까지도 온통 검정색, 그리고 이렇게 키의 형태까지도 블랙으로 표현을 해 놓았죠. 그나마 딱 한 가지 블랙으로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 가운데에 위치해져 있는 수납함입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이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곳인데, 희한하게 요 주변은 일반 크롬이네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블랙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요 크롬 쪽의 수납함만 제외하면 글쎄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의 또 다른 밝게 빛나는 곳은 어디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통 다 블랙으로 처리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버튼류의 모습, 요 안쪽에 장식, 제네시스 로고도 검정색이고요. 도어 패널,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의 요 스피커 커버, 도어 손잡이는 조금 더 크롬 느낌의 블랙, 그리고 이렇게 가죽 스티치의 라인까지도 전부 다 블랙, 위쪽을 아주 부드럽게 덮고 있는 이런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온통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트는 말할 필요도 없죠. 상당히 질 좋은 형태의 가죽 시트인데 이 블랙의 계열은 또 다르네요. 전체적으로 같은 검정색을 사용을 했지만 명암을 나누어서 조금 더 어느 부분은 입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굉장히 깊은 맛을 내게끔 다양한 형태의 블랙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넣은 게 GV80 쿠페 블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V80 쿠페 블랙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은 뭐 압도적입니다. 라이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국산차 브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 빼기, 그리고 각종 편의 품목으로 가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 차는 블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옵션으로 넣은 커다란 개별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베젤과 이런 파이핑 라인도 블랙이고요. 정 가운데 위치해져 있는 송풍구, 공조장치 전부 다 검정색으로 잘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바닥 매트의 요 바느질 땀도 블랙이고요. 그 다음에 도어 패널의 이 형상 전체 다 1열과 마찬가지로 올 블랙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시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 팔걸이 겸 컵홀더도 위치해져 있는데 요 안쪽도 굉장히 은은하게 빛나는 유광 블랙으로 꾸며 넣었다라는 점도 참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안쪽에 리모컨과 리모컨 커버의 천,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 온통 다 블랙입니다. 밝은 색상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네, GV80 쿠페 블랙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V80 쿠페의 경우 2.5 가솔린, 3.5 가솔린 각각 터보 붙였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얹은 3.5 가솔린 터보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녀석은 가장 최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은 3.5L 가솔린 터보,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AWD 4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깔고 있죠. 그 결과 최고 출력 415마력, 최대 토크 56kg 포스 미터를 발휘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은 3.5 가솔린 터보가 한 300마력대 후반을 보여주는데 이 녀석은 그래도 앞자리 숫자가 4를 기록하네요. 굉장히 강력한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 물론 이 출력을 어느 정도 보조해준다라는 큰 특징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다시 초록불이 되고 가속 페달을 쭉 밟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속도가 전개되는 이러한 느낌에서 오는 만족이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 에너지가 주는 그 순간적인 굉장히 부드러운 이 감각이 전체적으로 차의 퀄리티를 높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조금 더 뻥 뚫리는 도로가 나왔고 가속 페달 한번 지그시 밟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빠르게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붙는 과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랄까 전체적인 가속감이 무언가 이 직결감을 강조하면서 역동적으로 튀어나간다 라는 느낌보다는 한 번에 훅 하고 밀어붙이는 듯한, 말 그대로 이 풍부한 대배기량 엔진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 너는 가속 페달 지그시 밟기만 해 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에 쫙 밀어붙일 때의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 차의 컨셉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의 세팅이 더 맞는 것 같고, 물론 굉장히 정직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변속이 언제 됐지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플랫하게 속도를 올려주는 세팅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정숙성이라는 부분도 역시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성격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잘 정제되어 있고 엔진음도 거의 들을 수가 없고요. 강력한 출력과 굉장히 다크나이트 성격 짙은 무언가 포스 있는 남성적인 블랙의 향연이 펼쳐져서 성능이라는 부분도 어딘가 악동스러운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네시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이동 감각, 여기에는 정숙성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속 페달을 풀 스로틀로 쫙 열었을 때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상당합니다.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힘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받고 있는 모습을 탑승자가 느낄 수가 있고요. 한 번에 훅 하고 요 나가는 느낌, 기존의 3.5L 가솔린 터보 엔진과는 또 다른 방향이자 감각입니다. 서스펜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확실히 비슷한 체급의 유럽 SUV들과도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굉장히 빠르게 달릴 때 맨홀 뚜껑을 살짝 넘어가면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무언가 탄탄하게 차를 잡기보다는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네시스 항상 설명을 할 때 왜 에어 서스펜션을 안 넣었나요? 승차감이 아쉽진 않나요?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이 정도의 부드러운 세팅이라면 에어서스 안 넣어도 될 정도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승차감을 너무나도 잘 구현을 해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차선 변경을 이어나가 봐도 그렇죠. 이렇게 해도 차가 탕탕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한 번 더 바운스 있게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이, 물론 지금과 같이 격하게 운전을 하는 상황은 오지 않겠죠, 이 차를 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동을 할 때 유럽 차들의 그 무언가 절도 있는 감각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드러운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녀석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버를 살짝 돌려봐도 스포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여기서는 적당히 슬립도 허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어느 정도 조금 탄탄하게 조여지는 맛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 차들과 놓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어느 정도 좀 더 부드러운 감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엔진 리스폰스 반응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네요. 고RPM에서 최대한 내려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체 세팅에서는 그렇게 큰 격차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과 같이 역동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컴포트 모드에 놓고 최대한 여유롭게 장거리 크루징을 쭉쭉 이어나가는 쪽이 이 차의 성격과는 더 맞다라고 보고,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금의 세팅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주행 모드별로 나름의 재미를 주기 위한 격차는 충분히 그래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GV80 쿠페 블랙에 대한 성능을 말씀드려 보면 다분히 한국 소비자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리고 누구나 크게 호불호 없이 두루두루 만족해할 만한 아주 이상적인 완성도 높은 주행 세팅 능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라이벌과는 또 다른 제네시스만의 성격을 아주 잘 살린 주행 감각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봐야겠죠. 이 녀석 기본 가격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가격표를 다 살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블랙이 아닌 가장 평범한 GV80 쿠페를 구입을 했을 때, 똑같은 파워트레인으로 맞췄을 때 한 1000만 원 가량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 검정색으로 칠하고 1000만 원 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GV80 쿠페 블랙의 경우에는 웬만한 기능들이 거의 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게 파노라마 선루프랑 후석 모니터 정도 몇 가지가 없어요. 그만큼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어요. 반대로 GV80 일반 쿠페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게 알아서 골라 넣어야 되죠. 이를 기준으로 GV80 쿠페 블랙과 일반 GV80 쿠페 동일한 옵션을 놓고 봤을 때는 가격 차이 400~5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단편적인 숫자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한 400만 원 돈 더 주고 이 녀석을 살 가치가 있느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정색으로 칠한 게 단순히 그냥 페인트만, 검정색 도료 이런 거 부품 파츠만 몇 개 끼워 넣은 게 아니에요. 휠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함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릴이라든지 요 안쪽에 이런 파이핑 라인, 그 다음에 뱅앤올로슨 사운드 커버, 그리고 도어 손잡이라든지 이 곳곳의 모든 퀄리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검정색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햇빛에 반사되는 요 패들 시프트의 느낌,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럼이 박혀있는 스티어링 휠 주변 모습까지도 그 기존의 예전의 GV80 쿠페랑은
또 다른 느낌을 안겨줘요. 고급감이라는 부분이 한 2배 이상 충족이 되는 것 같고, 외관에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조금 더 이 야수의 성격이 짙은 되게 세련된 모던한 차주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죠. 전체적으로 이 검정색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편으로는 클래식하고 중후하고 멋있는 맛도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젊고 세련되면서도 약간 상남자 이미지도 풍깁니다. 그 둘 사이를 아주 적절히 잘 조율을 해놨고, 특히 GV80 쿠페 블랙의 경우에는 검정색도 다 같은 검정색이 아니다. 크롬, 약간 유광 형태의 검정색, 무광 형태의 검정색,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블랙을 사용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섬세하고 마감, 이 퀄리티가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블랙 에디션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올블랙으로 꾸미고 싶어하는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크롬 죽이기라고 하죠. 일부러 별도의 사설 업체에서 다 크롬을 블랙으로 랩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측면 수요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처음 순정 파츠에서부터 완성도가 높은 이 블랙 에디션을 400만 원 정도 더 주고 사는 거는 분명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뭐 블랙 에디션 너무 검정색인 것 같아, 아니면 원하는 옵션만 알맞게 넣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굳이 블랙 에디션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양한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마련을 하고 소비자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현대차 그룹, 특히 제네시스한테는 너무나 큰 박수를 치고 싶네요. 네, 오늘은 특별함으로 가득한 제네시스 GV80 쿠페 블랙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